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합격생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떠나 보내야 되는데 제가 되게 좀 아쉬워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현업에 나가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시험 이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말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업을 하실 때요, 진짜 중요한 게 그 개업하려는 그 동네 있죠. 그 동네가 회원제라 그러거든요. 이게 회원제를 운영하는 동네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럼 이 회원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가 있어요. 가령 이게 목동이다. 목동인데 여기에 만약에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A, B, C 막 해가지고 100개가 있어. 100개. 10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98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회원이고, 만약에 이 중에서 2개는 비회원이잖아요. 얘네들은 회원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회원제 있는 공인중개사 애들이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톡 같은 거 비슷한 거, 카톡 같은 거, 뭐 날개, 아크로벳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얘네들끼리만 깔아요. 얘네들끼리만 깔아가지고 얘네 둘을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야. 왕따를 시켜. 왕따를 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양타, 소위 양타라는 게 뭡니까? 가령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에요. 아니, 매수인이야. 그러면 공인중개사 갑이 양쪽 다 중개를 하는 이런 거는 없어요.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공인중개사 A의 공인중개사 갑과 B의 공인중개사 을, 얘네들이 만나서 공동중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어떤 뭐 매수인이 와서 3억짜리 뭐 빌라 좋은 거 있어요? 라고 딱 물어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물건을 안 갖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트워크, 카톡 비슷한 거, 거기에다가 3억짜리 매물 갖고 계신 분하고 띄워요. 그러면 그걸 흔히 뻐꾸기라고 하는데, 뻐꾸기가 이 나머지 회원 이 사람들 있죠. 컴퓨터에 뻐꾹 하면서 막 올라와, 메시지가. 카톡 하듯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3억짜리 매물이 있는 사람들은 이 A라는 사람한테 가서 나 3억짜리 있는데 손님 일로 모시고 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나머지 2개 업소들한테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이는 어떻게 고사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금방 폐업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어떤 그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받고 들어가든 아니면은 공인중개사 업체가 공인중개사 자리가 좋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새로 개업을 하든 간에 일단은 그 동네가 회원제로 운영하는지, 근데 회원제로 운영 안 하는 동네도 있고 하는 동네도 있기 때문에 회원제로 운영하는 동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권리금이 지나치게 싸거나 막 그러죠. 그러면 분명히 요 왕따 부동산 요 분들이 매물을 내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권리금도 되게 낮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건 정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부동산 개업하죠. 그러면 누가 가장 최고의 고객이냐면, 제일 소중한 고객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동료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중요한 고객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양타 없다 그랬죠. 다 공동중개를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인중개사 1, 2, 3, 4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공인중개사 5가 있는데 여기 갑이라는 5가 있어.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한 명 있어요. 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5억짜리 빌라를 매물로 내놓으려 그래요. 그러면 이 매도인들이
아니면 뭐 임대 내놓으려는 뭐 임대인들이 매물을 내놓을 때 한 부동산에 내놓지 않아. 이 사람들도 막 한 너다섯 군데, 심지어는 10군데 돌아다니면서 이거 좀 팔아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 가령 이 사람이 이렇게 네 군데를 다 매물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령 갑이라는 매수인이 와가지고 오라는 공인중개사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5억짜리 매물로 나온 거 뭐 좀 좋은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5번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뻐꾸기 있죠. 뻐꾸기를 딱 날리는 거야. 누구 5억짜리 가진 사람 없어? 라고 뻐꾸기 날리죠. 그러면 이 사람들 5억짜리 다 갖고 있잖아. 냈다. 그럼 뻐꾸기를 같이 답장을 다 해준다고요. 얘한테. 그러면 이 갑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이왕이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들 동료 공인중개사하고 절대 막 싸우지 말고요. 가급적이면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를 항상 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동네에서 공인중개사끼리 서로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렇지. 이분들도 아는 거야. 이 동료 공인중개사들이 얼마나 자기한테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끼리는 동정업계에 종사하더라도 사이가 되게 좋습니다. 신기한 게 전혀 신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원래 동정업계 사람들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동네 공인중개사 사람들은 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되게 친하게 다 잘 지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동료 공인중개사하고 잘 지내려면은 일단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인성이나 뭐 대인관계 그런 것보다도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계약서 타이프 같은 거 칠 때 이제 어떤 분이 손님을 데리고 왔어. 근데 마침 매물을 여러분들이 개업했는데 운 좋게 매물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마음에 들어 하셔요.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독수리타법으로 막 이렇게 타이프도 제대로 막 못 치고 막 이렇게 계약서 하나 쓰는데 여러분들 처음 개업하죠. 계약서도 제대로 못 써요. 막 자꾸 에러 나고 그래. 막 인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막 계약서 한 번 쓰는데 1시간씩 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여러분들한테 데려올까요? 안 데려올까요? 안 데려온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다른 좀 빠릿빠릿하고 뭐 이제 그런 분한테 손님을 모시고 가지 답답한 여러분들한테 안 모시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이게 되게 좀 뭐라 그래? 이 타이프 치는 능력 있죠. 빨리 계약서를 작성. 뭐 계약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들은 저기 손님 없을 때 놀지 말고 계약서를 빨리 칠 수 있게끔 막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법을 빨리 익히셔야 됩니다. 아셨죠? 타이프도 빨리 치시고 그 계약서를 뽑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까 그 카톡 같은 프로그램에 다 그게 깔려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개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빌라라던가 아파트 이름 있죠. 이런 것들 다 외우시고 그 시세도 다 파악이 돼야 돼. 왜냐면 어떤 손님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 저 청산 빌라 3층 저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저거요 3억 정도 합니다. 이게 딱 대답이 나와야지.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고 이러면 벌써 그 손님들의 신뢰감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 저희 동네에도 공인중개사가 거의 뭐 1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그런 집이 있고 어떤 분은 꾸준히 그 공인중개사를 거기에 터잡아서 오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계속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불경기라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진짜 전문가야. 이분들 그 동네에 있는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파트나 뭐 빌라 이름들도 다 알고 계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아무리 불경기라고 아무리 불경기라도 이사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살아남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말씀드리면 시험 끝나서 지금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기분이 어땠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기쁘죠. 막 정말 그때 느낌 근데 한 3초?
한 2초 굉장히 기쁘실 거예요. 막, 아, 합격했어! 막, 완전히, 그죠? 사실 그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합격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푸시를 한 건데,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허무해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일단 그런 생각도 들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야, 나는 시험 끝나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하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 시험 보기 전에는 무슨 소설책도 그렇게 재밌고 드라마도 그렇게 재밌었는데 막상 시험 끝나고 보면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길을 택하게 되냐면 또 공부를 뭘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 합격한 수험생들을 위한 그런 좀 프로그램들을 마련한 곳이 있어요. 뭐 학원들도 있고 그런데 또 비싸긴 더럽게 비싸요. 아무튼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합격한 수험생들이 뭐 어떤 과정도 있어, 뭐 개발 과정도 있고 뭐 심지어는 근저당권에 기한 파생 상품에 대한 교육도 뭐 경매 교육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진짜 합격하시고 경매 교육 정도는 좀 받아볼 만한데 나머지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비용도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합격한 수강생들이 거기 가게 되면 무슨 개발 과정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좀 제가 보기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 합격한 수험생들을 한테 여기에 뭐 투자하라고 권유도 하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물론 뭐 거기 그 말 듣고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보시면 되겠지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막 이렇게 좀 그때 되게 비싸. 그런 데는 수험생들 돈이 어디 있다고. 아무튼지간에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뭐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합격생들 끝나고 나서 부동산하고 관련된 게 뭐 카페라던가 유튜브에 되게 무료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 공부하고 싶으시면 그런 거를 공부하시던가 관련된 거. 근데 사실 최고의 길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최고의 길은 이거야.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뭔가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교육을 받느니 뭘 하시는 편이 좋으냐면 그냥 취업하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뭐 개업하시던가. 그래서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발로 뛰어야지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이게 되게 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험하고 뭔가 좀 공부를 하려는 그런 학생들한테 뭐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건 좋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개발을 이렇게 투자하라고 막 이렇게 한다던가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자,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러 다니는 것보다 이제 직접 뛰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취업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경험과 그런 데에서 얻는 그런 경험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히 이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더니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막상 끝나고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려니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내 성격이 막상 따고 나니까 나는 공인중개사를 못할. 뭐 진짜 실제로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롱 뭐 이렇게 면허 뭐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장롱 자격증 뭐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또 다른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어떤 공부를 추천하냐면 또 다른 가치 있는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금 더 어렵고 성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격증들을 새로 시도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여유가 되시면 정말 내가 더 공부가 너무 재밌고 더 공부하는 게 여유가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공부. 제가 이번에 그 카페에 합격 후기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사를 할 때 정말 보람을 느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의 100%다 제가 이 강의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합격 수기 보면 저는 그렇게 즐겁고 막 뭐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막 제 칭찬도 해주시고 뭐 어떻게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런 거 보시면 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제가 이분 수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분이 평균 90점을 가까이 맞았어요. 진짜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분께서 이제 판매 사원이셨는데 제 유튜브 제가 공인중개사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경제 쪽 테셋이랑 매경 테스트라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했는데 그걸 보고 먼저 그 테셋이란 시험에 통과를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제가 공인중개사 강의한다는 걸 알고 나서 공인중개사 공부까지 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합격 수기예요. 실제로 합격 수기. 아니면 제가 이렇게 딱 했으니까 저기 뭐 스페이스바 눌러서 하고 읽어보세요. 보이죠? 글씨가 좀 작을지 몰라도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봐봐. 진짜 이분 정말 공부에 소질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학개론을 95점, 민법 90점, 나머지도 다 85. 공법이 87.5점이에요. 사람입니까? 그죠? 아니, 좋은 의미에서. 그죠? 정말 89점 맞았어요. 거의 90점에 가깝죠. 그래서 이분이 이게 테셋 합격 후기라 그래서 제가 다른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두 군데에 다, 합격 수기를 둘 다 남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고 제가 정말, 그러니까 이분 말씀으로는 저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저도 이분 합격 수기를 읽는데 되게 기쁘기도 하고 좀 숙연해지더라고요. 내 강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구나. 되게 좀 정말 숙연해졌습니다. 근데 이분은 공부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한 줄은 이거야. 공부에 재미가 붙여져서, 이거 왜 안 써져? 그냥 보여. 공부에 재미가 붙여져서 감히 간평사나 세무사 쪽으로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떠나 보내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말이 좀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개업하시려는 분들 뭐 좀 다 아시려는지도 모르겠지만 요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요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굉장히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좋은 강의들 되게 많아요. 솔직히 이런 어떤 정형적으로 딱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컨텐츠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을 받는 것보다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업에 뛰어들어서 일을 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하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공부를 하실 분들은 조금 더 어려운 자격증에 이제 좀 도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정말 이 자격증 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미래가 행복하게 될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미래가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셨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